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카니발,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정말 오래 기다렸던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회 형태로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아주 짧게 시승을 하는 만큼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카니발에는 이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최초로 적용이 됐죠. 이건 아시는 것처럼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게요, 이게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처음 등장할 때, 그때 이제 가솔린 1.6 터보의 하이브리드가 적용됐다는 게 제일 핵심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 모터가 기존에 현대기아에서 쓰고 있던 그 전기 모터보다 출력이 더 높은 걸 썼거든요. 그래서 44.2kW 짜리 전기 모터로 쓰다가 지난번에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등장하면서 그게 47.7kW로 출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기 모터가 출력이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속에서 출발할 때 전기만 가지고도 얼마나 출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회생제동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출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전기 모터 출력이 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47.7kW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54kW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한 73.5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추가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우선 갓길에 잠깐 세웠다가 급가속부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두고요. 이게 시스템 합산 출력으로 245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오씨. 아무래도 이게 앞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급가속을 하게 되면 지금 휠스핀이 계속 막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힘은 이게 아무래도 카니발이 덩치가 꽤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180마력짜리 1.6 가솔린 터보랑 73.5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더해서 시스템 출력으로 245마력이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에서는 뭐 거의 부족함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힘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연비 위주로 시승을 한번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실연비잖아요. 그러니까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는데, 일단 시동을 거시면 자동으로 에코 모드가 디폴트예요. 노멀 모드가 따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가 디폴트로 잡히고, 지금 현재 와, 속도가 67km인데 지금 전기 모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차들이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속도가 지금 별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와, 70km, 71km, 얼마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오, 지금 한 시속 75km 정도 되니까 엔진이 살아났거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확실히 이게 차가 무거운 거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보다는 확실히 전기 모터의 힘이 강해진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 차들이 시속 60km 이상 넘어가서
계속 가속하는 건 거의 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잠깐 엑셀에서 발을 떼고 탄력 주행할 때나 아니면 이미 탄력이 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때 약간 내리막이거나 하면 그때는 뭐 시속 100km 이런 데서도 EV 모드로 들어오죠. 엔진 꺼버리고 전기로 어느 정도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처음 출발해서 꾸준히 계속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속 60km 넘어서 가속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힘들죠. 그랬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시속 한 75km 정도까지도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이 됩니다. 지금 산타페나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출력이 전기 모터 출력이 얘보다 낮잖아요. 47.7이고 얘는 54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차가 워낙 무겁고 크다 보니까 거의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할 수 있는 그 속도는 현재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카니발 하이브리드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80km가 넘은 상황에서 지금 EV 모드가 됐는데 살짝씩 가속이 되고 있어요. 와, 85. 지금 80km에서 시속 85km 정도까지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이 조금씩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속하려면 그 엑셀을 진짜 깻잎처럼 밟아야 돼요. 완전 아슬아슬하게 살짝 미세하게 밟아가지고 지금 평지에서 가속을 해. 80km 이상에서 가속은 사실 뭐 불가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 70km, 75km 정도까지도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이 되더라. 그 점은 사실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자, 이번에 신형 카니발은 내외관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살펴봤고요. 실내에도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밑에 여기에 지금 현재 기아차에서 계속 쓰고 있는 요 터치 패널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조작하는 거랑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 요거 조작하는 거로 바꾸는, 전환해서 쓰는 거, 요 패널이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패널을 안 쓰고 있고 그냥 메뉴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밑에 에어컨 조작하는 패널은 따로 적용되어 있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사용하기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아무래도 메뉴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에어컨도 굳이 한 스텝을 거쳐서 뭐 메뉴로 들어가거나 또 한 스텝 거쳐서 에어컨 조작하는 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실 쓰기는 그게 훨씬 편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예쁜 건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확실히 더 심플하고 이쪽이 더 예쁘긴 해요. 자, 오늘 지금 자유로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PD랑 같이 남자 2명이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속도가 아무래도 자유로가 90km잖아요. 그래서 90km까지 올리면 연비는 조금 더 떨어지고, 지금 차들이 조금씩 뚫려 가지고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연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서 90km로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신형 카니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꽤 많이 됐거든요. 디지털 키도 디지털 키 2로 바뀌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도 HDA2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에도 HDA2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요, 차로 변경까지 지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옆 차선이 비어 있을 때 차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방향 지시등을 켜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차가 알아서 지금 차로 변경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지금 차로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저 차가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은근히 처음에는 이게 너무 사용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건 뭐 쓸 일이 있나 그랬는데, 은근 써보면,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고 주행할 때, 그때는 차들이 별로 없을 때도 꽤 있잖아요. 장거리 가다 보면. 그럴 때는 차로 변경할 때 이거 은근히 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가 알아서 차로 변경하는 거 이걸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능이 조금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제약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쓰이고 활용되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돼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검증하고 뭐 높여가는,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은 뭐 여전히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검증된 기술들을 양산차에 조금씩 적용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떴는데 정전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핸들을 살짝 흔들어 줘야만 그 경고가 꺼진다는 거. 이게 신형 산타페에는 정전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풀체인지 되면서 그 스티어링 휠 리소스 자체가 바뀌면 그게 좀 쉽게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스티어링 휠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정전식까지 적용하는 거는 좀 힘들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1열이나 2열 정도까지는 승차감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행을 해보면 기존 대비 뭐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승차감이나 어떤 주행의 안정성, 주행 질감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동하는 방식이나 뭐 정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지금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랑 다르게 순간적으로 토크를 확 내고 또 바로 줄이고 이런 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보면, 과속 방지턱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는 속도를 살짝 줄여서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하고 딱 넘는 순간에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그러면 차가 이렇게 푹 내려 꽂히는 걸 좀 줄여주죠. 넘어가는 순간에 엑셀을 살짝 밟아서 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 진동, 앞뒤로 움직이는 진동을 조금 줄여주는 거, 그거 사실 이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령들을 쓰시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차가 알아서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딱 넘는 순간에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전기 모터의 토크를 순간적으로 살짝 높여 가지고 차가 앞으로 살짝 나가면서 차가 이렇게 팍 꼬꾸라지는 그거를 좀 줄여주는, 그러시고 핸들링을 할 때도, 차가 코너를 돌 때도 전기 모터가 상황에 따라서 개입을, 순간적으로 살짝 토크를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기존의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거 구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토크를 확 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한산기 코너를 조금 한번 돌아보면, 차가 굉장히 크고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하중에 대한 부담, 특히나 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데, 근데 뭐 저 정도 꽤 빠른 속도로 돌긴 했는데 크게 무리가 없긴 하네요. 지금 좀 연비를 신경 쓰느라고 그렇게 막 강하게 가속하고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의 19인치 휠과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13.5km거든요 리터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차 보조금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아예 뭐 딱 정해진 그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륜구동은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4륜구동은 보조금을 못 받고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근데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바퀴 굴림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만 친환경차 보조금은 못 받고요. 복합 연비는 13.5 리터당 13.5km인데 지금 현재까지 연비가 16.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히터도 조금 켜고 히팅 시트도 켜놓고 열선 핸들도 켜고 지금 남자 2명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16.5 정도가 됐었고 지금 이제 오르막을 좀 더 올라갑니다. 지금 한 50km 가까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동안에 좀 최대한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연비 주행을 하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7.5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완전 제가 할 수 있는 극강의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지금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제 남자 2명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연비를 잰다고 했을 때 혼자 타고 시내를 주행하면 그래도 15 이상은 16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카니발로서는 연비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기존에 뭐 디젤 경우는 뭐 당연히 그래도 또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최근에 이제 디젤을 많이들 안 타시니까, 그러면 선택지가 3.5 가솔린 밖에 없는데, 뭐 가솔린 3.5 같은 경우에 19인치 휠을 꽂으면 복합이 8.9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뭐 보통 한 16 정도 나온다고 치고, 거의 연비가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뭐 완전 2배는 아니어도 3.5는 그거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사실 8.9라고 하도 8.9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의 뭐 3.5 대비 연비는 뭐 2배 정도는 나온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면, 그러면 뭐 사실 하이브리드 외에 지금 현재는 카니발에서 하이브리드 외에 선택지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가격도 이게 3.5보다 455만 원이 더 비싸요, 하이브리드가. 사실 그게 그 가격 책정이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하거든요. 이게 1.6 대비나 뭐 2.5 대비도 아니고 6기통 3.5 대비해서도 455만 원 더 비싸다는 거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1.6 터보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출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6기통 3.5고 6기통 3.5가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6기통 3.5를 생각해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싸도 충분히 그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가솔린 3.5 대비 455만 원 하이브리드가 더 비싼 상황인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다시 되팔 때까지 고려를 해보면 지금으로서는 뭐 하이브리드가 뭐 거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이제 300m가 남았고요. 배터리가 지금 절반에서 살짝 언더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전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연비가 17.2km. 조금만 더 가면, 언덕이다. 안 돼. 전기로 가야 돼. 오케이. 자, 됐습니다. 17.3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거 조금만 더 가면 17.3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0.6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여기까지 17.2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기착지까지는 한 50km 정도를 주행을 해가지고요, 연비 측정을 했고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한 20km 정도 좀 짧은 코스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 일상적인 주행으로, 그래서 연비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다른 차들이랑 똑같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조금은 빨리 가는다고, 시간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니발은 특히나 1열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PD가 2열하고 3열을 지금 번갈아서 타고 있는데 2열보다 3열이 승차감이 더 좋대요. 그 3열은 맨 뒤이어서 아무래도 진동이 좀 크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열에 지금 분리형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분리형 전동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시트가 조금 이렇게 진동이 조금 들어온대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3열이 승차감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에서 오는 특히나 후륜에서 오는 진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내외관 디자인이 바뀌면서 디자인은 확실히 기존보다는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앞이랑 뒤랑 같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좀 확실히 좀 기아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라인을 일자나 뭐 기역자 이렇게 보다는 그 끝 부분을 살짝씩 더 예리하게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이 잘 살아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 카니발이 그 미니밴의 느낌 조금 강했다면 이번에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모습이 약간 소렌토를 좀 닮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모습만 이렇게 살짝씩 봤을 때는 미니밴 RV 느낌보다는 SUV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디자인은 참 잘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승차에는 19인치 휠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인치 휠도 디자인이 지난번에 K9 이후에 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디자인도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9인치 휠을 장착하시면 외관에서도 스타일도 굉장히 잘 살아 있고요.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이런 부분들로 바뀐 부분이 확실히 더 좋죠. 그리고 이제는 현대 기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사용하기나 이런 거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카니발이, 예전에는 카니발이 RV라는 이유로 뭔가 기능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지금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차로 유지, 뭐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기능들이 카니발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반갑죠. 이제 카니발이 좀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지금 오디오는 크레일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음악 잠깐만 들어보면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머리 껍데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네, 크레일 오디오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지금 뭐 현대에서 보스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같은 등급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보스보다는 크레일 쪽이 조금 음색이 약간 상큼한 느낌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취향을 탈 수도 있겠지만 보스가 굉장히 전부 다 무난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면 크레일은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이 더 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두 개 중에서 선택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크레일도 괜찮고 보스도 괜찮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정도면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어쨌거나 카니발 선택하면 크레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산타페를 선택하시면 보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뭐 정해져 있는 거여서 그렇긴 한데 둘 다 뭐 나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고 도어 쪽에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정도면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쪽 센터 터널 쪽에도 한 2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 쪽에는 지금 기어 변환을 다이얼식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이얼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티어링 휠 열선이랑 또 시트 열선 통풍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토글이 있거든요. 이 토글은 진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열선이랑 통풍 시트를 번갈아서 선택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그냥 버튼으로 누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뭐 에코, 스포츠, 스마트 뭐 그렇게 많진 않아 가지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버튼이어도 크게 아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이 토글이 되게 편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버튼 말고 토글 형태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찾기도 쉽고 뭔가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이 쉽게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차의 성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드라이브 모드는 운전자에게 꽤 중요한
또 좋은 기능인 만큼 이 드라이브 모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미 있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이 이 토글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드라이브 모드도 토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자식 파킹 버튼 옆에 지문 인식 버튼이 있어 가지고요, 지문 인식을 통해서 개인화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7인승 모델이어 가지고요, 2열이 분리되어 있는 VIP 시트로, 그래서 전동으로 시트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 마사지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 밑에 밑에 허벅지 쪽 받침도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차를 가족용으로 쓰실 때는 아무래도 7인승 선택하시면 1열과 2열을 전부 다 VIP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아까 기착지까지 가는 동안에 약간 미션처럼 연비 콘테스트 같은 거를 살짝 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17.2가 나왔고 대체적으로 13, 14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최고로 찍은 분이 혼자 타고 19를 찍은 분이 있어요. 저는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분은 혼자 타고 1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면 시내에서 진짜 잘 타면 뭐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음은 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에 대한 방음은 꽤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게 엔진 사운드가 특히나 이렇게 막 급가속할 때 말고 저속에서 엔진 시동이 걸려 가지고 출발할 때 이럴 때 그때 엔진 사운드가 들어오는 게 조금은 거슬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하이브리드가 전기로 갈 때는 막 엄청 조용하게 가다가 저속 구간에서 갑자기 엔진이 부르릉 살아서 엑셀 밟을 때 그르릉 하고 올라오는 그때 그 엔진 사운드는 그렇게 아주 썩 매끄러운 그런 엔진 사운드는 아니어 가지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1.6 터보 엔진인데도 물론 이제 방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카니발이랑 또 소렌토에 적용되어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 음색이 조금 걸걸하면서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런 반면에 코나나 또 투싼, 그저께 지금 투싼도 타고 있는데 투싼 1.6 터보 같은 경우는 방음도 잘하긴 했지만 엔진 사운드도 비교적 잘 걸러져서 들어오고 음색도 예보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엔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음색이 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방음 정도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카니발은 엔진 사운드가 조금 많이 유입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운전석에도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마사지 기능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마사지를 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마사지를 켜놓으면 좋긴 한데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지가 알아서 마사지를 켜주고 있어 가지고 이 차에 마사지 기능이 있었지 라는 거가 상기가 되기도 하고, 왠지 또 차가 알아서 제 몸을 좀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마사지를 켜주는 거, 이 기능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카니발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품성 면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힘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승차감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도 잘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커버드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조절하는 패널들이라든가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HDA2, 디지털 키2, 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기능들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빠진 기능이 없이 완벽하게 다 잘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실 카니발이 정말 괜찮아졌다. 특히나 가족이 같이 여행한다고 했을 때는 7인승을 선택하시면 4좌석 모두 다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솔린 3.5보다도 뭐 45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어떤 상품성만 따지고 본다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동안에는 진짜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완전히 다른 차들이랑 어울려서 섞여서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연비가 지금 14.4가 나왔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저희는 이제 PD랑 저랑 2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그냥 대충 타면 14는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시내에도 자주 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4, 15 정도는 대충 나오지 않을까. 특히 혼자 탄다 그러면 15 이상은 그냥 쉽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가 카니발에서 사실 그 정도 연비면 정말 괜찮긴 하죠. 예전 이제 디젤 연비랑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카니발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등장한 부분은 진짜 뭐 좋은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시승을 통해서 상품성 진짜 괜찮다라는 거를 잘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 이제 이 미니밴에서는 대안이 거의 없잖아요. 몇 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카니발이 먼저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면서 어떤 패밀리용이든 또 비즈니스용이든 이제는 좀 조용하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연비 걱정 없이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뭐 상당히 반가웠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연비가 14.6km/L가 나왔습니다. 지금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양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어 가지고요. 14.8도 나올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지금 시승이 끝났어, 주행이. 14.8.